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영진입니다. 오늘은 복합적인 전신 대사 질환 중에 하나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먼저 다낭성 난소에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가 커져 있고 난소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12개 이상의 난포들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다낭성 난소의 초음파 소견이라고 하고요. 여성들은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주 높아져 있으면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하거나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고안드로겐 혈증 상태가 혈액 검사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생리 주기가 1년에 1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번 미만, 희발월경, 무월경 상태 등을 보이는 세 가지의 상태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임상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소견에서 다낭성 난소를 보이는 소견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흔한 거죠. 그래서 초견이 시작되고 바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6년 이상 지났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진단이 되는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병원을 찾는 거는 희발월경, 생리를 잘 안 하는 경우죠. 그래서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비만 빈도가 적기 때문에 비만이 아니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더 악화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궁 내막이 3달 이상 계속 생리를 안 하고 쌓여있게 되면 자궁 내막 암에 대한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주기를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를 잘 맞추도록 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 대표적으로 먹는 약을 먹음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낮춰주고 생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난소가 불규칙한 상태에서도 생리는 매달 하게 되고 건강한 자궁 내막 상태가 유지가 되고 난소도 부담을 덜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치료는 단기간에 하면 안 되고 장기적인 호르몬 복용을 통해서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을 원할 때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과배란 유도 임신을 시도하면 임신이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됐을 때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가 아주 잘 걸리죠.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서 임신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리가 불규칙하면 그거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생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전신 대사 질환의 일종이고 그게 난소와 자궁 내막 생리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생리를 3달 이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